모습으로 저 사람 본 직업이 뭐길래 자꾸 여러 가지로 앞에 나오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 본래 직업은 마케터였습니다. 이거 띄워달라고. 네. 어, 제가 먼저 이 시간에 드릴 내용이 어떤 건지부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 코칭이라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건 당위성 부분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무 뜨겁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실은 제가 살면서 이렇게 약간 미쳐있는 언니들을 가끔 몇 명을 만나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될 것 같은 느낌이 하늘한테 미쳐있는 분 만나고 코칭에 미쳐있는 분을 자꾸 이렇게 만나는 일들이 생깁니다. 오늘은요. 아까는 조금 이렇게 당위성 말씀을 드렸다면 지금은 좀 쉽게 그래서 도대체 뭔데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건데 요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조금 가볍게 좀 기억에 남으실 수 있게 그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는 잘 안 되네요. 전도사님. 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신 모습은요. 제가 평화교회 평화유치원 2회 졸업생이었더라고요. 여기 앉아 계시지만 보상이랑 이게 진짜 엄마 가짜 엄마의 저희 진짜 엄마 역할하고 친구가 이제 뭐 이렇게 칼 휘두르고 막 이렇게 하면서 평화유치원 2회 졸업생입니다. 평생을 평화교회에 있었어요. 이제 유학 다녀오고 이렇게 하는 시간 빼고는 이제 평화교회가 제 이제 홈처치고 집이고 그래 왔습니다. 근데요 이제 교회 밖에서는 참 열심히 살았어요. 교회 밖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경영 공부도 한 20년 가까이 경영 공부와 그다음에 마케터로 삼성에서 일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코칭을 만나게 되었죠. 코칭을 만나고 이렇게 폭풍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1대1로 만나서 이렇게 옆에 있는 게 지금 다 이제 줌을 통해서 이게 정말 일부만 가져왔어요. 눈만 뜨면 코칭하고 엄마가 아침에 전화해요. 너 뭐하니? 전화 못 받아. 코칭하고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코칭합니다. 저녁에도 막 8시에 퇴근하고 오시는 분들도 8시에밖에 시간이 안 되잖아요. 저녁 때서 코칭해요. 한 670시간 이상. 그다음에 이렇게 코칭을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강의를 해요. 강의도 막 100시간 이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코칭을 좀 배우고 싶으신 분들 그분들 훈련시키는 그런 일들을 또 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빠지게 되었냐 하면요. 그냥 경영 공부할 때까지만 해도 어렸을 때 왜 우리 기도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뭐 이렇게 목사니까 되겠다 이런 서원 기도를 하지는 않더라도 내가 이제 신앙을 가지고 살면서 영혼을 변화시키는 일에 좀 쓰임 받고 싶어요. 이런 기도 하잖아요. 정말 어디 저 구석에서 조용하게 이렇게 섬겨도 괜찮아요. 제가 영혼을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 받고 싶어요. 이런 기도를 어렸을 때 항상 했어요. 근데 공부를 하고 이제 마케터로 일을 하고 하는 동안에는 제 커리어를 보고 막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네. 회사의 목표, 매출 목표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막 달려가요. 처음에는 애플폰 써도 아무 말도 안 해. 아이폰 써도 아무 말도 안 하더니 매출 꺾이니까 아이폰 쓰면 막 뭐라 그래. 그런 분위기예요. 이게 무엇을 위한 거야? 영혼을 살리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출산을 핑계로 관뒀죠. 핑계라는 말을 써요. 왜냐면 진짜 내가 남은 내 연수 동안 이게 정말 하고 싶은 일인가? 라는 회의가 굉장히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돕는다라는 키워드를 항상 마음에 가지고 있었는데 그 돕는다라는 키워드를 코칭을 하면 도울 수 있대요. 그래서 코칭이 뭔지도 모르고 덥석 잡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어요. 너무 신기한 건 이 코칭이라는 것에 빠져있는 분들은 모두 이 돕는다라는 키워드를
말씀을 하세요. 상담도 굉장히 많이 해요. 이렇게 들으시고 나면 코칭 나도 해볼까? 이렇게 상담을 요청을 하세요. 그러면은 뭐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뭐 돈 받는 코칭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상담을 해드려요. 모두 다 돕는다는 키워드를 갖고 계세요. 돕고자 하면 코칭을 하는 거야? 모두 다. 맨 처음이니까 코칭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난 돕고 싶대요. 그래서 코칭을 배우고 싶대요. 네. 자, 여러분들 안에 어떠한 갈망이 있으신가요? 내가 부모로서, 교회 리더로서 어떠한 갈망을 갖고 계신가요? 이거 아닐까요? 지금 상태보다 좀 나아졌으면 좋겠고, 지금의 어그러진 마음들이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고, 지금의 예쁜 그 마음이 조금 더 성숙했으면 좋겠고, 크게는 교회 전체가 좀 변화되었으면 좋겠고, 이 변화가 지역으로 파급력 있게 막 나갔으면 좋겠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 계속 그랬잖아요. 관계는 결국은 사람이잖아요. 마음이 열려야 이 변화가 시작이 되겠죠. 아까 보셨잖아요. 경미 선생님 그게 내가 마음이 변했던 거는 마음이 열리는 지점. 그럼 어떻게 해야 마음이 열려요? 어떻게 하면 마음이 열릴까요? 너무 웃기지만 GPT한테 물어봤어요. GPT한테 물어봤어요. GPT는 잘할 수 있을 거야.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어? 물어봤어요. 보이시나요? GPT가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관계 구축, 인정을 해주세요. 막 이런 이야기 해주고 있죠. 네, 칭찬을 해주세요. 인정, 칭찬. 또 물어봤어요. GPT한테 자꾸 물어보면요, 자꾸 대답이 조금씩 달라져요.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또 여기 보시면은 인정을 해주래요. 인정을 해주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상대를 있는 그 가치 그대로 인정을 해주라는 거예요. 내가 내 가치 그대로 인정받았을 때, 내가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을 받았을 때 변화는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코칭이 필요합니다. 아까 전에 코칭의 철학이 나왔어요. 잠깐 설명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이 지점에서 정말 크게 때려 맞았어요. 코칭을 맨 처음 만나고 나서 이 지점에서 크게 때려 맞았어요. 상대를 온전하고 답을 가지고 있고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존재로 인정을 하래요. 자, 우리 일단은 사랑해요. 품었어요. 너무 사랑하는 후배를 만났어요. 어떻게 시작하시죠? 어떻게 해요? 후배를 만났어. 응? 가르쳐줘야죠. 뭐 김치 담는 법도 가르쳐야 되고 사람 대하는 것도 가르쳐야 되고 자식 이렇게 잘 키우라고 가르쳐줘야 되고 여름엔 잘라야지 이런 거 가르쳐줘야 돼. 그쵸? 이렇게 넘겨야지 이런 거에서부터 다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그쵸? 간은 뭘로 맞추면 좋고 이런 거 가르쳐줘야 되지 않나요? 그래야 세상 잘 살 것 같잖아요. 예, 가르쳐줘야 되는 존재. 그게 아니래요. 아니, 제가 얼마나 가르쳤는지 몰라요. 제가 열심히 살다 보니 약간 강박 같은 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고3 때는 그랬어요. 저기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간이 다 내 거였으면 좋겠어. 제가 이제 약간 좀 빠른 트랜지션이 있었어요. 고3 때.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잠깐 앉아서 저기 지나가는 사람들 시간이 다 내 거였으면 좋겠어. 진짜 열심히 산다고 막 살았어요. 막 이렇게 첫째잖아요. 첫째의 그런 약간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걸로 막 열심히 살았어요. 괜히 얼마나 또 이제 후배를 보면 이렇게 놀고 있는 애들 보면 얼마나 또 이렇게 가르쳐주고 싶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일장연설이 되는 거예요. 애들을 만나면 너 이렇게 했지? 이거 그래 너 영어를 못해? 영어책 가져와봐.
자, 내가 날짜를 적어줄게. 날짜를 적어줄게. 이 날짜대로만 해. 왜 안 돼? 영어책 3권만 끝내봐. 그런데 가르쳐주지 말래요. 상대를 온전한 존재로 인정을 하래요. 저는 너무 때려 맞은 거예요. 더 때려 맞은 거는 그 안에 자원이 다 있대요. 무한한 잠재력을 지녔대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대요. 와, 이게 애 키우면서 또 어려운 거예요. 아까 전에 애진 코치님이 막 아이한테 이렇게 나는 코치야 10번을 1000번을 두드리셨다 했잖아요. 저는 안 그러겠어요. 더 어린 애들을 키우잖아요. 야! 에서부터 먼저 나가요. 코칭이고 뭐고거나 야! 에서부터 먼저 나가요. 이게 좀 내가 좀 자유하게 막 이렇게 막 그런 사람은 모르겠는데 나는 모범 이게 약간 좀 틀린 거에서 그렇지 않나요? 저희 집 아이들 보시죠. 이런 거 보고 좀 놔주라고 이렇게 좀 하시는데 저희들 이렇게 예배 시간에 움직이지 않고 막 이렇게 해요. 평소에 어땠길래 이런 거죠. 평소에 어땠길래 야부터 나갑니다. 근데 아이들을 볼 때도 그렇다는 거예요. 온전한 존재로 인정을 하래요. 이 빗덩이 같은 얘들을 거기서부터 때려 맞았어요. 이 부분이 너무 기독교적인 거예요. 너무 기독교적인데 또 너무 또 교회 안에서 이런 게 또 없어. 어려워. 왜냐하면 우리 문화 자체가 그렇죠. 들은 대로 실천하고 그대로 살고 그 믿음대로 사는 것. 믿음 그 말씀을 붙잡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난 나에게 정의를 내렸거든요. 이게 철학이에요. 이게 마음에 먼저는 이렇게 장착이 되셔야 돼요. 내가 상대방을 볼 때 내가 코칭을 할 거야 라고 하셨을 때 이게 장착되면 반 이상은 끝나세요. 이게 장착이 됐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대화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장착이 됐어. 상대방은 온전해. 가르칠 것이 없어. 그러면 듣겠죠. 네, 가르칠 것이 없으니까 들어야죠. 경청. 들어요. 상대방을 듣고 어떻게 되냐면 물어봐요. 아까 전에 질문이 달라지니까 상대방의 반응이 달라졌잖아요. 보셨죠? 질문을 해요. 왜? 답은 상대방한테서 있으니까. 또 피드백을 해주는데요. 피드백을 막 너 이렇게 해야 돼라는 피드백이 아니에요. 본인이 다 알고 있으니까 본인이 거울 보듯 본인을 이렇게 스스로를 볼 수 있는 그런 피드백을 해줘요. 조금 자세히 경청 어떻게 하라는 거냐? 자, 요걸 지키세요. 8대2예요. 8대2. 뭘까요? 추측을 한 번만 해보세요. 경청에서 나온 8대2. 그렇죠. 뭐야? 나는 100시간을 가르쳐도 이런 반응 처음이에요. 답이 나와버렸어요. 네, 나 2만 말해요. 난 2만 말해요. 상대방이 8을 말해요. 그게 코칭의 경청이에요. 아이하고 나 어떻게 하게 경청하고 있나 보시면요. 그렇죠. 아이하고 가장 가까이. 내가 상사로서 어떻게 하고 있나. 9대 1대9 그렇지 않나요? 네 아니오만 할 수 있어. 근데 이거 할 거야 말 거야. 그렇죠? 아침에 빨리 일어나.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 네 아니요. 9대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93%. 이건 무슨 말일까요? 93%. 이거 잘하는 법칙이에요. 조금만 이렇게 좀 해보시면 이거 되게 잘하는 법칙이세요. 7% 이렇게 해볼게요. 바꿔서 7%. 사람은요, 말로 표현하는 거는 7%밖에 안 된대요. 메리비언의 법칙이라고 해요. 나머지 93%가 비언어적 표현이라고 해요. 표정, 말투, 억양에서부터 환경, 여건, 의도, 생각, 욕구, 가장 중요한 감정.
93%를 언어적 표현이 아닌 걸로 표현을 한다고 해요. 근데 우리 지금 어떻게 듣고 있죠? 핸드폰 봐요. 저도 결백하지 않아요. 이거를 지금 단시간 내에 이렇게 했으니 얼마나 이러고 있었겠어요. 네, 핸드폰과 대화를 해요. 그렇죠? 상대방은 이 모든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는 들을 때 저 사람 말 너머의 말을 들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말 너머의 말을 들으라고. 네, 여건을 들으란 얘기고 감정을 들으란 얘기예요. 그거를 다 들어서 이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너 지금 우울해. 그치? 너 지금 배가 고픈데 지금 사탕 먹고 싶은 거잖아. 이게 아니에요. 너 지금 너 숙제하고 싶지 않아? 너 이거 게임하고 싶은 거지가 아니에요. 이거를 내가 추측하라는 게 아니에요. 추측하라는 게 아니라 다 열어놓고 들으라는 거예요. 오감을 열어놓고 들으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키워보신 지금 키우고 있는 경서 집사님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어린아이 키우실 때 아시죠? 우리 얘는 7%도 되나요? 거의 뭐 그렇죠? 울음 이 정도? 뭐 5, 3 그래요. 7%는 되는 거. 엄마들은 다 알아듣지 않나요? 그렇죠? 앙 하면은 이게 딴 거고 앙 하면은 이제 엄마들은 알아듣잖아요. 그래도 이제 어떻게 하죠? 얘를 볼 때 얘가 분명히 배가 아파 이러지 않잖아요. 어디가 아픈 건지를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요, 얘를.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가 불편한 건지 어디 뒤에 어디가 뽀르지가 나진 않아요. 혹시나 열이 나지는 않는지 지금 열이 나고 있는데 해열이 되고 있는 상태인 건지 열이 뻗쳐 오르고 있는 상태인 건지 이거를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죠. 그렇게 들으라는 거예요. 그런 경청을 이야기합니다. 밑에 에고이스라고 써놨는데요. 우리가 이게 에고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대 중심적인 경청을 해야 되고 공감적인 경청을 해야 된대요.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먼저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둘 다. 그리고 공감적인 거는 상대의 감정을 좀 읽어주라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경청을 하고 계신가요? 가정 안에서 어떤 경청을 하고 계신가요? 네. 질문하라는 건데요. 질문은 똑같아요. 의도가 없어야 돼요. 의도가. 네. 제가 SOS라고 이렇게 뽑아봤어요. 의도가 없이 순수하게 질문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열려있는 질문을 해야 된대요. 열려있는 질문은 뭐냐면 이거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아침에 늦게 온 사람한테 제 시간에 와야겠어요? 아니면 늦어도 되겠어요? 네, 아니요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은 닫혀있는 질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열려있는 질문, 네, 아니요로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우리는 해야 해요. 근데 이 질문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우리는 항상 네, 아니요가 있어요. 네, 아니요로 대답을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리고 강력한 질문을 해야 한다고 해요. 어떤 게 강력한 질문일까요? 아까 이제 시연에서 조금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어떤 게 강력한 질문일까요? 약한 질문, 강력한 질문 따로 있나? 대답 잘하면 강력한 질문이지. 이런 거. 어떤 게 강력한 질문일까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게 우리 기적 질문 이런 거 아시나요? 내일 아침에 눈을 떴어. 그런데 내가 꿈꾸던 모든 게 이루어져 있어. 난 어떤 기분이 들까요? 자, 나한테 모든 자원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나는 어떤 시도를 하고 싶나요? 내가 바라는 가장 아까 물어보셨죠? 그 목표에 관해서 내가 바라는 가장 이상적인 상태는 무엇인가요? 내가 지금 가진 힘보다 10배나 더
무언가를 잘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난 어떤 것을 하고 싶나요? 또 아까 전에 존재를 파고 들어가는 질문. 약간 위로 보여주셨는데요. 이렇게 밑으로도 얘기를 해요. 존재를 파고 들어가는 질문. 지금 하고자 하는 그 목표가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나요? 그것이 내 존재 가치하고 어떻게 맞닿아 있나요? 이런 질문들을 던져요. 되게 생소하죠? 어떠세요? 나 이런 질문 평소에 던질 수 있나? 갑자기 애한테, 밥 먹는 애한테 밥을 끼적거려. 그런다고 너 지금 밥 먹는 이것이 너희한테 어떤 의미가 있니? 그러실 수 있나요? 너 지금 하고 있는 공부가 너의 존재 가치하고 어떻게 맞닿아 있어? 이렇게 질문하진 않아요. 하지만 더 잘하고 싶으면 뭘 하고 싶어? 뭘 시도하고 싶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네가 진짜 되고 싶은 거 있잖아, 그치? 응. 그래서 그거랑 연결시키는 질문들을 해요. 우리 정말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 아이들 코칭해주고 그럴 때 그렇게 존재 묻는 질문들, 꿈을 묻는 질문들, 그런 질문들 해줘요. 그런 게 강력한 질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SOS로 질문을 할 거예요. 의도 없이 열어놓고 강력한 질문을 우린 시도를 해볼 겁니다. 이거를 상대방한테 했을 때는 코칭이고요. 이걸 나한테 물어보면 그게 셀프 코칭이 되는 거예요. 쉽죠? 셀프 리더, 셀프 코칭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거를 상대방한테 물어보면 코칭, 나한테 물어보면 셀프 코칭이 돼요. 그럼 나한테 물어보는 거죠. 내가 지금 와서 여기에서 코칭 세미나를 굳이 시간을 내서 앉아서 듣고 있는 이유가 뭐지? 그게 나한테 지금 어떤 의미가 있는 거지? 나한테는 어떠한 유익이 될까? 이것이 나의 중장기적으로 변화에 있어서 어떠한 중요한 계기가 되어질까? 내가 이제 앞으로 리더로 살아갈 때 이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시작으로 내가 만들어 나가게 될 변화는 무엇일까? 나한테 묻는 거예요. 그게 셀프 코칭이고 나한테 계속적으로 영향력을 주는 것, 그게 셀프 리더가 되는 길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셀프 리더가 되어가는 시작점에 계신 거죠. 코칭 대화와 일상 대화를 아까 전에 보셨어요. 시연을 통해서 보셨어요. 가장 눈에 띄었던 점은 답을 주려고 했던 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맞죠? 뭐 책 읽어야죠. 이렇게 답을 주시려고 했어요. 또 다르게 큰 차이점이 있어요. 아까 시연에서 또 다르게 일상 대화하고 차이점이 있었어요. 뭐였을까요? 제가 사전에 말씀을 안 드리고 지나갔는데 답이 없어요. 여기서는 이 코칭의 세션에서는 답이 없거든요. 정말 제가 뭐 저 여기다 적어놓은 답이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에 있어요. 근데 그게 답이 아닐 수 있어요. 그게 답이 아닐 수 있어요. 더 훌륭한 답이 여기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말씀을 해주셔도 돼요. 저한테 이렇게 막 크게 말씀을 못 해주셔도 이렇게 편안하게 말씀해 주셔도 돼요. 가장 큰 차이점 뭐였을까요? 시작을 했으니까 계속해서 경미 선생님 또 다른 차이점이 뭐였을까요? 또 열어놓고 그쵸 맞아요. 열려 있어요. 뭔가 이렇게 닫혀지지 않는 느낌이 있죠. 저는 이렇게 적어봤어요. 성과 언제 하실 거예요? 어떤 거부터 하시겠어요? 내일 중에 언제 가장 시간이 되세요? 이거 물어보고 나면 어떡해요? 내일 그 시간 되면 생각나요. 안 하면 그쵸? 아 나 그거 한다 그랬어. 애 재워놓고 자 이제 11시 그래 코치미랑 말한 11시가 되었네? 생각이 나요. 성과 일상 대화와 코칭의 대화는 성과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요. 아까 7분 대화였죠. 7분이 됐든 20분이 됐든 30분이 됐든 1시간이 됐든
일반 대화는 그냥 흘러가요. 세상 힘든 게 저는 브런치예요. 저는 브런치가 세상 힘들어요. 결론이 없어. 말하고 끝에 결론이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뭐 이렇게 돌아서서 찜찜하지 않으면 다행이야. 안 찜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을 들어야 돼. 그쵸? 아, 세상 힘들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안 불러요, 저를. 아마 힘든 거 아나 봐요. 결론이 없어요. 근데 일상 대화가 보시면 이게 브런치만 힘든 게 아니라요. 신랑이랑 저는 대화를 정말 많이 해요. 정말 다행인 게 신랑이 말하는 걸 진짜 좋아해요. 만나시면 아실 거예요. 그 막 야호하에서부터 아는 게 막 듣기만 해도 너무 재밌어요. 꼭 그렇게 저녁 때 되면은 혼자 가가지고 글 좀 쓰려고 했는데 앉으래. 여기 와서 앉으래 자꾸.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결론이 없어요. 우리도. 코칭 대화가 아니잖아요. 결론이 없어요. 이렇게 우리 잘 살자. 우리 잘 살고 있어. 이런 아름다운 결론. 성과는 없지만 아름다운 결론으로 끝맺으면 돼요. 그런데 코칭의 대화는 성과가 있어요. 행동을 촉구해요. 그리고 반드시 그 행동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요. 짧은 대화 안에서. 그게 굉장히 큰 차이점이에요. 퀴즈는 재밌어야 되는데 제가 이 퀴즈를 내놓고 굉장히 참너다. 퀴즈는 재밌어야 되는데 퀴즈는 한 개도 재밌지 않고 그랬어요. 근데 코칭과 상담의 차이점을 아셔야 이게 그래서 코칭의 뭔데를 설명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도 되시면 코칭과 상담이 어떻게 다른지 한마디씩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코칭과 상담이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 미숙 집사님. 코칭과 상담이 어떻게 다를까요? 대박. 맞아요. 네, 그게 진짜 이렇게 몇 줄 안 되는 구분에서 이렇게 크게 한 줄이에요. 네. 네, 이게 이 상담해 주시는 분이 답을 진단하고 어떻게 행동 변화를 해야 될지를 말씀을 해주세요. 코칭은 맞아요. 코칭은 스스로 고객 입에서 답이 나와요. 또 찝어드릴까요? 영향력 측면에서는 어떨까요? 영향력의 방향. 경 선생님. 영향력의 방향에서는 어떻게 다를까요? 네. 상담은 능력이 있고 경험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그러네요. 그런 면이 있네요, 진짜. 원래 답은요. 아까 파트너 몇 번 외치셨는지 기억나세요? 파트너? 주장창 외치셨죠. 파트너입니다. 계속 외치셨죠. 코칭은요, 수평적 파트너십이에요. 네, 수평적 파트너십. 상담은 맞아요. 상담가가 상담의 내담자한테 영향력이 흘러가요. 마지막 요것만 시점, 포커스하는 시점. 요건 어떻게 다를까요? 시점. 맞아요. 죄송해요. 옛날에는 정말 교회 모든 분들의 성함을 진짜 다 알았거든요. 저 어렸을 때는 유학 딱 갔다 오니까 성함 모르는 분들이 막 생겨가지고. 네, 시점. 모두 다 같이 해주실까요? 상담은 시점이 어떻게 될까요? 과거, 현재, 미래. 찍어주세요. 오, 과거. 왜 과거죠? 네, 상담을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문제의 원인을 과거에서 찾아요. 유년기 때까지로.
네, 문제의 원인을. 근데 코칭의 시점은 현재 걸쳐서 조기 미래, 약간 좀 미래 쪽으로 가 있어요. 미래. 왜요? 목표를 정하잖아요. 지금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냐고. 목표를 정해요. 지금 내가 해 나가야 될 방향을 정해요. 그게 코칭의 차이점이에요. 좀 어디 가서 이렇게 좀 설명을 가능하실까요? 코칭 이렇게 달라. 그래서요, 아까 전에 대화하셨던 순서 보면은 이렇게 오실 거예요. 코칭 대화가요, 요 순서대로 흘러가요. 짧은 시간 안에도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은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이에요. 프로세스가 있어요. 이걸 보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짜고 치는 고스톱아니야? 나는 나의 맥락대로 가는 줄 알았지. 그거를 그렇게 짜고 짜여진 그거대로 그냥 질문하는지 몰랐지. 라고 하시는데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전한 공간을 제공을 하는 거죠. 코치 맘대로 일로 갔다 저기다 처박아 놓고 일로 데려다 저기다 처박아 놓고 이게 아니에요. 코치 맘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랜 시간 동안 연구를 하고 정리를 한 대화의 순서가 있어요. 목표를 먼저 정해요. 근데 목표 전에 만나자마자 오늘 뭐 이루고 싶은 게 뭐예요? 이렇게 정말 시작하지 않아요. 라포 형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라포 형성이 친해져야죠. 이 신뢰 형성하는 것이 먼저는 굉장히 중요해요. 라포 형성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목표를 합의를 했어요. 아까 전에. 그 다음에 아까 좀 인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현실을 여쭤봤어요. 지금은 어디서 구하고 계세요? 그렇죠? 지금은 정보를 어디서 구하고 계세요? 앞으로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그리고 그거 언제 할까요? 내지는 어떻게 여쭤보냐면 누가 좀 도와주면 좋겠어요? 스스로는 그걸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알 수 있나요? 이런 거 물어봐요. 코치인 저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순서예요. 어때요? 듣고 나니까 그쵸? 흘러가죠. 이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아이랑 대화할 때도 이거를 그렇다고 해서 다 할 필요는 없어요. 다 앉았어. 밥 잘 먹고 왔어? 오늘 뭐 이렇게 해서 다 하실 필요는 없어요. 여기 중에서 자르실 수도 있죠. 왜냐하면 아이와의 대화는 종일 흘러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중간 이렇게 잘라서 하실 수도 있지만 내가 코칭을 상대방을 후배가 와서 조언을 구해요라고 할 때는 요로 순서대로 좀 흘러가 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들으셨어요. 어떻게 적용을 한번 해보고 싶으신가요? 나는 어떻게 적용을 해보고 싶으실까요? 저희 펌 대표님, 아까 그분은 저희 펌 대표님은 아니세요. 제가 있는 그 펌 대표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애 키울 때 이 코칭을 좀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 애가 쬐끔했을 때, 지금 20살이고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내 애가 어렸을 때 코칭을 잘 알았으면 얼마나 더 잘 키울 수 있었을 것 같아. 모든 사람이 동의하진 않을 것 같아요. 1000번 쳐야 된다니까요. 안다고 다 변하진 않아요. 그래도 그래요. 내가 우리 아이 키울 때 좀 알았으면 좀 달랐을 것 같아. 어떻게 달라지냐면요. 자꾸 제가 저희 큰딸 서영이한테 이렇게 코칭적으로 좀 질문을 하곤 해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물어보라고 하거든요. 오늘 유치원에서 어땠어? 그냥 이게 아니라 오늘 유치원에서 가장 기분 좋은 일 뭐가 있었어? 네가 하고 싶은 일 중에서 오늘 유치원에서 가장 먼저 해보고 싶은 일 뭐야? 뭐 이렇게 물어봐요. 긍정적으로. 네, 그랬더니 둘째가 어지간히 안 가요. 둘째가 3분의 1만 갔었어요. 5살 때는. 이제 3분의 2 다녀요. 유치원을. 엄마 자유한 거 알고 가기 싫으면 안 가요. 옆에 두고 그냥 이래요. 저는. 옆에. 코칭할 때도 들어오고 강의할 때도 들어오고 글 쓸 때도 들어오고 왔다 가고 뭐 그래요. 서영이가
첫째가 둘째한테 그러더라고요. 갔다 온 날은 오늘 유치원에서 어린이집 다닐 때였어요. 오늘 어린이집에서 뭐가 제일 재밌었어? 이렇게 묻더라고요. 너 이거 하고 싶어? 질문이 달라지더라고요. 아이의 질문이. 그때 보고 깜짝 놀랐어요. 물론 다 그렇진 않아요. 많이 싸워요. 하지만 그 한순간이 굉장히 놀랐어요. 저는. 그래서 내 입에서 나오는 질문이 달라지면 아이 입에서 나오는 질문도 달라질 거라는 거. 우리 항상 또 이렇게 이야기해줘요. 너는 뭐든지 될 수 있어. 넌 뭐든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1분만 요즘에 사회공헌 사업을 나가요. 포스코랑 조르고산이랑 해서 인천 지역으로 사회공헌 사업을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진로 코칭을 해요. 상상하는 너희가 상상하는 거 모든 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볼게. 어떤 게 보여? 우리 한번 그려볼까? 아무것도 그리지 못해요. 사회공헌 사업의 대상이 되는 친구들은 진짜 거의 허물어져가는 빌라촌 이런 데 사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면 다 어려워? 색깔로 말해볼까? 어떤 색깔이 보여? 남자친구가 아니었어요. 여자친구. 안경 끼고 참하게 생겼어요. 아침 맨 앞에 앉았어요. 어떤 색깔이 보여? 검정색이요. 그게 집에 와서 또 잊혀지질 않고 그 다른 데를 나가는데도 잊혀지질 않더라고요. 검정색이요. 그런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해줬어요. 너희들은 뭐든 될 수 있어. 근데 이 얘기를 하면서 코칭을 이제 시작하신 분들은 이 얘기 해준다고 뭐가 달라져요? 그렇잖아요. 그 얘기를 그 애들한테 해준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뭐가 효과가 있다라는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코치가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한 번 얘기해 준다고 될 게 아니고. 그쵸? 너 뭐든 될 수 있어. 너 뭐든 될 수 있어. 네가 목표를 잡고 시도를 하면 돼. 그럼 넌 뭐든 될 수 있어. 이 코칭의 철학을 본인 스스로가 그렇다라고 너무 어린 나이인데 그때부터 알지 못하고 인정을 하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코치가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파릇파릇한 머리로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생각해보세요. 되게 엉뚱할 수 있어요. 그냥 제안이에요. 구역 모임이 코칭이 되면, 그룹 코칭이 되면 말씀을 펴놓고 말씀을 이렇게 읽고 나서 서로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대로 살고 싶으면 난 뭘 할 수 있지? 내가 이대로 살면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지? 이렇게 살면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 이런 거 물어보고 대답하는 거. 분반 공부. 이거 분반 공부 적어놓고요. 제가 이게 한 2주를 거치면서 제가 분반 공부를 했어요.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를 생각을 했는데 안 듣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코치가 돼야죠. 이게 한두 주 만에 될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분반 공부 어린 아이들한테 근데 얘네들을요 1대1로 하잖아요. 달라요. 1대1로 딱 붙들어 앉아놓고 물어보면 애들의 대답이 달라져요. 네, 자기주도 학습 코칭을 진행을 하다 보면 이 자기주도 학습 코칭을 아이들한테 꿈이랑 연결을 시켜요. 너 스스로 공부를 해야지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 너 하고 싶은 게 뭐야? 그거 하려면 뭘 해야 될까?
그래? 그거랑 그러면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이 주간 계획 연결시켜 볼까? 어떻게 연결이 돼? 이렇게 물어요. 꿈이랑 연결을 시켜요. 그건 애들 되게 잘해요. 엄청 잘해요. 1대1로 되면 되게 달라요. 그게 이제 훈련이 되면 이 분반 공부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교회 안에서는 또 1대1 코칭 상담하시잖아요. 우리 교역자분들,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상담을 하실 때 코칭의 방법 사용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했어요. 요즘에 기업에서 굉장히 유용하는 게 뭐냐면 원온원이라고 해요. 원온원 코칭 1대1이에요. 쉽게 말하면 1대1. 임원 코칭 다 1대1로 이루어집니다. CEO 코칭 1대1이에요. 1대1 코칭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파급되어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상담을 진행하시는 거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은데 그게 코칭이 되면 어떨까? 1대1 코칭이 좋은 게 뭐냐면요. 코칭이 또 다른 게 뭐냐면 상호 책임을 져주는 게 달라요. 굉장히 어색한 단어인데 코치가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요?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러면 저 이거 잘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럼 확인해 줘요. 상호 책임을 져주는 부분이 달라요. 그럼 그게 자연스럽게 1대1 코칭해드리고 성도 관리까지 되지 않을까? 혼자 엉뚱하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으로 가야 되는데. 네. 그 다음에 세대 간 그룹 코칭. 요 세대 안에서 요 세대끼리라고 쓸게요. 다시 그 안에서 그러면은 뭐 역지사지 뭐라또가 필요도 없이 저 동병상련으로 막 이렇게 막 그 역동으로 그 안에서 그 다음에 세대 통합 뭐 다른 연령이 이렇게 모이는 거죠. 서로를 이해해 주는 과정만으로도 교회가 다르게 느껴질 것 같아요. 그렇죠? 나 엄마 세대인데 엄마 세대하고 같이 통합을 해가지고 코칭을 받았어. 근데 날 이해해 주셔. 그러면 우리 엄마도 날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내가 시도를 안 했던 거네. 우리 아빠도 그러면 이 교회 자체가 내가 느끼는 느낌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거는 코칭의 문화로 정착되어가는 것일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를 수용해주고 인정해주는 그 문화로 정착이 되어가는 것, 그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근데 이제 처음부터 잘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질문을 해놓고 이게 틀린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실패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용기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후배가 이렇게 찾아오면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시겠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할 일은 많은데 의욕이 없어요 라고 찾아온 후배한테 맨 처음 할 일은 뭘까요? 맨 처음 할 일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읽어볼게요. 입으로 혼자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읽어볼게요. 맨 처음 할 일 뭐라고 하고 계신데? 응? 뭐 하고 싶은데 그렇지 나가고 놀고 싶어? 뭐 하고 싶은 게 뭔데? 또 들어주는 거 맞아요. 나는 내가 만약에 의욕이 없어요. 그리고 왔어. 그치? 그쵸? 그쵸? 공감해줘야죠. 뭐가 제일 힘들어요? 왜 그렇게 힘들어요? 공감해줘야죠. 그 다음에 아까 그 대화들을 하나 혹은 안 해줄 수 있어요. 첫 시간에는
처음 만났을 때는 공감에서 끝날 수 있어요. 예. 그게 5번, 6번까지도 공감하고 들어주다 끝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마음이 다 회복이 된 다음에 가능해져요. 코칭이. 그렇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저희 둘째한테 물어봤어요. 엄마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젠지 알아?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나랑 데이트할 때? 이러는 거예요. 요즘에 데이트를 좀 해요. 말을 어지간히 안 들어가지고 그게 나 때문인가 싶어가지고 데이트를 하거든요. 첫째 공부만 봐주다 보니까 둘째하고 시간이 없어. 그래서 그 참한 애가 저러나 싶어가지고 데이트를 요즘에 자꾸 해요. 나랑 데이트할 때? 이러는 거예요. 그것도 맞지. 근데 또 딴 거 얘기해봐. 내가 웃으라고 할 때? 엄마 웃어 이러거든요. 제 표정을 첫째도 그렇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표정을 자꾸 봐요. 아이들이. 엄마 웃어 그래요. 아니 그것도 맞아. 그런데 네가 엄마라고 불러줄 때. 응. 인정을 해준다라는 건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수용을 해준다라는 건 그런 의미가 있어요. 상대방을 들어주겠다라고 먹는 내 마음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상대에 대해서 내가 상대를 코칭을 통해서 변화를 시켜야지 이 시작에는 상대를 인정해 주는 것, 상대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 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까지였어요. 네, 오늘 긴 시간, 2시간이 정말 긴 시간이라 걱정을 정말 많이 했는데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